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지혜입니다. 노조법 쪽에서 조금 강점이 있고, 그리고 노조에서 일을 하는 공인노무사로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답안을 잘 쓰고 첨삭을 잘 해주는 사람, 뭐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입니다. 이제 시험은 148일 남았습니다. 관련해가지고서 제가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변리사 시험을 공부한 적이 있었고, 변리사 민법 선생님들은 사실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합격을 못 하시고 오신 케이스들이 좀 더 많은데요.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 절에서 공부를 하셨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절이 상당히 빡셌기 때문에 퇴마 같은 것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절이었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주지 스님 같은 주지 스님은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빡센 절이니만큼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수험생들을 모아놓고 나서 100일 동안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스님께서 자신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고 딱 100일 전날에 법무사 1차 시험을 접수를 하시고 100일 공부하셔서 진짜로 1차를 합격하셨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100일이라고 하는 기간,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많은 148일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이 기간은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한 이 정도다라는 느낌이실 것 같아요. 용어의 습득은 되셨을 겁니다. 즉 직장 배색이 뭔지라던가 대의원회가 무엇인지 총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쟁송법으로 갔을 때는 원고적격 같은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해라던가 암기의 영역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남은 과정은요. 정규 코스로는 GS 2기 진도별 모의고사와 그리고 GS 3기 전체의 모의고사라고 하는 조금 더 연습과 실전에 가까운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내 공부 스타일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합격하기이며 여기에서는 여유롭게가 아니라 어떻게든 합격하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요. 저는 생동차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서 진짜 생동차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수험이 빨리 좀 수험 경력이 좀 없으셨던 분이 한 8개월이셨던 분이 계셨었고요. 그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4년 정도 수험을 하신 다음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분들과 관련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N차로 시험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불하는 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성불하는 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워딩으로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것은 태도에서는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평정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변리사 시험을 보다가 노무사로 넘어왔었고 유예로 합격을 했었던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이 수험가를 넘어오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기도 하고 합격자 분들이 하시기도 하는 생각인데 노무사 수험생들은 너무 많이 징징거린다라고 하는 거, 양이 많다라고 한다라던가 왜 여기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말이 유독 많이 나오는 수험판이 사실 노무사 수험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내가 욕심을 부릴 수 있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여전히 있는 수험판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수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못해요.
빨리 합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즉 내가 기계적으로 완전히 책을 똑같이 암기해서 뽑아내지 못한다면은 그 부분은 포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교수님 학설 같은 것을 찾아다가 답안에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과 관련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 과목에 걸쳐 가지고서 꼭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험가에서 가장 필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로 많이 수험생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 40개만 달달 외우고 들어간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40개라고 A급을 찍어요. 그래서 그애를 달달 외웁니다. 이게 우리는 5교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곱하기 5를 하면은 200개입니다. 다 못 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암기는 하되 이해를 포기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외우고 있었던 이 쟁점들에 대한 것도 조금 비틀었을 때 답을 제대로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서 학설놀이를 공부한다라던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 인사관리 등에서 교수님 책이라던가 기업 사례를 캐치하는 거, 이런 것은 수험생들이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이분은 생동차긴 하지만 좀 1년 정도 수험을 하셨던 분이셨는데요. GS 2기에서 저는 노조법을 먼저 하거든요. 굉장히 비범한 답안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정말로. 사안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지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 것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요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2기라고 하거나 3기라고 하는 그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각각의 모고에서 승리와 패배 그리고 불안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질 좋은 경험치의 획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페이스에서 나에게 가장 이득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써볼 만큼 써보고 써본 부분에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하고 계셨던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동차로 바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그 다음 날은 보라색으로 답안지를 쓰셔가지고서 또 역시 비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답안에서 보여주는 친절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결국에 우리는 노동법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그 답안을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이론 자체를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내공이 깊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부분과 관련돼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잘 캐치를 하고 그 문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답을 내고 이런 답을 낸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답을 쓰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십니다.